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수요일 영국의 조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국 수상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1804년에 태어나 1881년에 사망한 벤자민 디스레일리의 이야기입니다. 디스레일리는 보수당 리더로서 두 번의 수상을 지냈습니다. 첫 번째는 1868년부터이고요. 두 번째는 1874년부터 1880년까지였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첫 직장은 17살에 시작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변호사가 되길 바랬으나 그의 관심과 재주는 문학적 소질로 태어났습니다. 22살에는 첫 소설을 발간하였습니다. 아버지도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출판사의 직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뜻하지 않게 증권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사장을 설득 증권 관련 기사를 다루는 찌라시 신문을 발행합니다. 결국 그는 투자도 실패하고 아버지 친구도 큰 돈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신문사에서 쫓겨나고요. 그래서 그는 여행을 떠납니다. 다행히도 이 무렵 1829년부터 30년 사이에 쓴 또 다른 상류사회 소설 The Young Duke가 많이 팔리면서 들어온 돈으로 누나의 약혼자 메러디스와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도중 1831년 7월 카이로에서 메러디스가 천연두로 사망합니다. 이러한 비극으로 귀국하면서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디스레일리는 걱정보다는 여행 경험으로 인해 풍요로워진 자신을 발견했다고 나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디스레일리는 여행의 경험으로 두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콘타리니 플레밍은 자화상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심리적 자서전이라는 부제목으로 주인공 캐릭터에 상충되는 요소인 북부와 지중해 조상의 이중성, 꿈꾸는 예술가, 대담한 행동을 묘사합니다. 이 책은 봉건주의 제도에서 연방주의 원칙으로 유럽의 제도적 진전을 설명하는 정치적인 메모로 끝을 납니다. 이듬해 발간한 알로이의 놀라운 이야기는 중세 유대인이 작고 독점적인 유대 국가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제국 사이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문제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치로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두 소설이 출판된 후 디스레일리는 더 이상 나에 대해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미 1832년 개혁법안에 대한 위기 동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1832년에 총선거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디스레일리는 하이 위컴에서 급진적인 이미지의 정치인으로 출마했지만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디스레일리의 정치적 견해는 급진적 정책, 특히 선거 체제의 민주적 개혁과 보호주의를 포함한 일부 토리 정책을 수용했습니다. 낙선 후 그는 토리 서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834년 그는 프란시스 사익스 경의 헨리에타 사익스에 의해 전 챈슬러였던 린드 허스트 경을 소개받았습니다. 린드 허스트 경은 당시 헨리에타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사이였지만 디스레일리와는 다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디스레일리와 린드 허스트는 서로 통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디스레일리는 린드 허스트 경의 사무실에서 비서 겸 브로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847년 총선에서 버킹엄셔 지역구로 출마, 드디어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1846년 당시 수상인 로버트 필경은 옥수수법을 폐지하겠다는 그의 제안에 대해 당이 분열되었습니다. 수입 곡물에 대한 관세를 종식시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디스레일리는 하우스 오브 커먼에서 필과 충돌했습니다. 디스레일리는 보수당의 주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 지도자인 로드 다비가 1850년대와 1860년대에 세 차례 정부를 구성했을 때 디스레일리는 챈슬러 오브 익스체커와 하원의 지도자를 역임했었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는 현재 보수당의 골격을 잡은 대북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이면서도 영국식의 온건한 보수주의 정책을 안착시켰습니다. 그는 수상이 되면서 대영 제국의 영광을 추구하고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과감히 펴나감으로써 대영 제국 건설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연히 빅토리아 여왕과 가까워졌고 그 인연으로 자귀를 받아 1876년 비콘스필드의 초대 백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수상이었던 디스레일리는 하원의 자리를 자동으로 잃었고 즉시 상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상직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이태리에서 영국으로 이민 온 유태인 부모스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유태인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정치가로서 성공하는 것에도 전혀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영국 총리를 역임하는 동안 그는 현대 보수당의 창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정책을 세우고 국정을 펼쳐가는 방법에서도 구체적인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디스레일리는 국제 문제에서 그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자유당 지도자 윌리엄 그래드스톤과는 정치적 대결을 통해 온건한 보수주의자의 급진 정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동료들에 의해 토리 민주주의 창설자로 종종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대영 제국의 영광과 권력은 보수당에서 산출된다고 말할 만큼 유명한 일화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는 영국 수상으로서 유일한 유태인입니다. 그는 또한 역사가이자 문학평론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집필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디스레일리가 태어난 브룸스베리는 당시로서는 미드섹스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태인 교회에서 분쟁이 있은 후 유대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개신교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12살의 벤자민과 형제들은 성공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1868년 다비가 은퇴하자 디스레일리는 자녀 기관과 이어진 총선에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1874년 총선에서 승리, 재선에 성공합니다. 디스레일리의 두 번째 임기는 오스만 제국의 쇠퇴와 러시아와 같은 다른 유럽 강대국들이 사용료를 벌고자 하는 수에즈운하 싸움이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디스레일리는 영국이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캐널 컴퍼니의 주요 지분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1878년 오스만 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승리를 놓고 그는 베를린 의회에서 영국의 오래된 적인 러시아의 불리한 조건으로 발칸반도의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승리로 디스레일리는 유럽의 중요한 정치가 중 한 명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남아프리카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전쟁은 그의 대중적 지지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는 국내 곡물 작황이 나쁜 데다가 값싼 수입 곡물에 대한 대응으로 옥수수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영국 농부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글래드스톤이 대규모 연설 캠페인을 펼치면서 그의 자유당은 1880년 총선에서 디스레일리의 보수당을 물렀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야당 당수로 보수당을 이끌었습니다. 22살이던 1826년 청년 시절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한 그는 1881년 4월 76세의 나이로 죽기 직전 마지막 소설인 엔디미온을 완성 출판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